안녕하십니까. 세무 실무교육 전문가 장현정 회계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조라서요. 맞벌이 부부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인적공제 혜택을 중복적으로 적용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계세율이 근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가정의 토탈 세액이 가장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인과 배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는 경우가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는 달리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제가 시작되지만 그 미달하여 사용했을 때는 공제가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의료비 경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중에서 소득이 작은 배우자의 경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낮기 때문에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편의 연봉이 3천만 원,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 와이프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이라고 할 경우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부인이 의료비 최소 사용 기준, 즉 총급여액의 3%액이 더 낮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절세 효과는 20만 원가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 해당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까지도 받게 됩니다. 즉, 남편에서 부인으로 해당 인적공제자가 넘어가는 경우에 비단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가 공제 항목들도 부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인적공제를 배분할 때는 부부 간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와 소득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서 모의 계산을 해보신 후 누구에게 인적공제 대상자를 배분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부 간 연봉 차이가 날 경우인데요.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7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 총 4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모든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약 최대 54만 원까지의 세금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를 보면 부부 간의 연봉이 남편은 3,200만 원, 부인은 3천만 원인 경우로 크지 않은 사례인데요. 이럴 때는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인적공제 대상자는 부부를 제외한 부모님과 자녀 2명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적공제를 급여가 200만 원 차이로 다 조금밖에 높지 않은 남편에게 모두 몰아주는 경우보다는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2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부부 연봉이 8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연간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35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가져갔을 때는 그렇지 일방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줬을 때 경우보다 30만 원가량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자녀 의료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자녀를 인적 공제 대상자로 포함을 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포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혜택이 됩니다.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만 원에까지 한도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는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면 해당 근로자는 의료비 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 기준 미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안경을 구입한 5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4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증빙 발급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직접 인적 공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방금 좀 전에 사례로 말씀드린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외 교육비나 장애인 구매 확인 영수증, 월세 공제 같은 자료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고 제출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누가 인적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항목은 전체 공제 항목을 단순히 부부 중에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보다는 해당 공제 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절세 효과가 가정에게 크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하시고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는 해당 기본공제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면서 발생한 다른 공제 항목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과다하게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간소화 서비스에는 누락되는 영수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서 조금 더 절세 효과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